역사적 맥락과 스토리를 알면 게임이 더 즐거워집니다. 피파 온라인 4 유저분들과 축구 팬들을 위한 하이엔드 콘텐츠 축구 읽어드립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 옆에 세계 전쟁사를 읽어주고 계신 이명환 박사님 와 계시고요. 그리고 영국 축구 구단도 또 운영을 했었던 전 구단주도 축구광 피터 빈트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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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피터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 진짜요? 네. 처음 이렇게 그러니까요. 만나는 거죠. 네. 근데 아스널 팬인 거 네. 알고 너무 만나 뵙고 싶었어요. 저도 항상 뵙고 싶었어요. 영광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박사님이 서운해하시잖아요. 저도 박사님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즐거워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파 온라인 4 유저분들과 축구 팬들을 위한 하이엔드 콘텐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품격으로 콘텐츠를 진행을 할 텐데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두 분 다에게 여쭤보는 거는 좀 애매한 질문이 축구 좋아하시나요는 이제 좀 이상한 질문이죠. 피터 빈트님, 피터님은 당연한 거고 네. 박사님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아이, 저 축구 싫어하면 남자가 아니죠. 축구는 평상시에도 좀 즐겨 보시는 편인가요? 저는 하는 것 빼놓고 다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저도 하는 거 잘 못해요. 보는 거 좋아해요.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네. 못해서. 저도 못해요. 그러면 축구 게임은 두 분이 좋아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피터님은 오. 게임 좋아하세요? 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10살 때 생일 선물로 메가 드라이브 메가드라이브. 받고 그 FIFA 인터내셔널 서커 아마 그 피파 시리즈의 첫 게임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랑 같이 세트 받았는데 아. 그거 진짜 몇 시간 동안 중독돼서 네. 기억이 나요. 너무 생생해. 그때부터 계속 쭉 뭐 감독 게임도 좋아하고. 그렇죠. 요즘은 조금 이제 나이 들어다 보니 온라인으로 하면 맨날 지니까 안 해요. 네, 솔직히 너무 좋아요. 박사님은 축구 게임 해보신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시간 때문에 또 바쁘시니까. 도저히 유혹을 네. 이거 이제 좀 잘라내야 된다. 네, 이런 그쵸,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피파 온라인 유저분들도 그렇고 축구 팬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축구를 보는 시선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보는 거에서 그쳤는데 이제는 스토리를 알고 보자. 왜냐하면 그러면 훨씬 더 깊은 느낌으로 축구 게임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축구 읽어드립니다 콘텐츠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빡빡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게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무슨 역사적 맥락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알면 알수록 또 재밌게 보이는 게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포츠는 알아서 재밌는 것보다도 네. 사실은 자기가 더 창의적이 되니까 즐거운 거잖아요. 아, 그런데 사람들이 창의라고 그러면은 예. 머리를 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 역사 같은 건 옛날 얘기니까 네. 괜히 이렇게 머리만 무겁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그쵸. 역사는 창의의 적이다. 예, 절대 아니에요. 아니다. 오히려 배경을 알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진짜 창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다양한 세계를 네.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역사하면서 이게 몇 년도에 생긴 팀이야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뭔가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고요. 제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조합이 굉장히 좋은 게 박사님이 이전의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씩 재밌게 풀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피터님은 현장의 얘기, 현지 얘기를 또 해주실 수가 있고 또 좋죠. 영국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축구 현업 종사자니까 현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딱 하면 아마 이 콘텐츠는 제가 봤을 때 조합상으로는 굉장히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럽습니다만 환상의 조합이다. 아우, 그렇죠. 네, 이런 얘기하면 요즘에는 또 이런 인문학적인 콘텐츠가 잘 나갑니다. 축구 그쵸. 팬들도 이런 걸 바라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못 채워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구 이야기부터 이 축구라는 단어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축구를 저희가 영어로 표현하는데 보통 단어 2개를 씁니다. 사커를 대한민국에서 많이 써요. 그런 지금 벌써 좀 나도 사실 이상해서 교과서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사커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요? 우리가 풋볼도 많이 들었는데 그쵸? 왜 이걸 사커 그러지? 네. 진짜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영향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육 아마도. 시스템에서.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또 잉글랜드 축구, 영국 축구를 보다 보면 게임도 그렇고 풋볼이라는 표현을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듣는데 다르게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피터님이 이 표정에서 다 나왔어요. 그 영국 사람이나 잉글랜드 사람들이 사커라고 축구를 표현했을 때 네. 딱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그에 거슬리죠. 거슬린다? 진짜. 네, 뭔가 약간
해외 해설자들 손흥민, 뭐 손흥민 하는 예. 것처럼 어. 한국 사람들도 아 그거 아닌데. 흥이야. 그러니까 영국 네. 사람들도 아니 서커 아닌데. 아. It's football, of course. 진짜 약간 미국 티 팍팍 나요. Soccer, let's play soccer. 아, 네, 맞다 그 느낌이에요. Yeah. 네. 근데 진짜 영국 팬들 진정한 축구 팬이면 풋볼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조금 편견이 있어요, 솔직히. 네. 미국 팬들 좀 무시하고. 좀 다르다. 하고 미국, 북미 빼고 거의 다 풋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한국하고 일본도 빼는 거지만 남미도 풋볼이라고 하고 뭐 유럽도 다 풋볼, 네. FIFA도 풋볼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발로 하는 운동이니까 당연히 풋볼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식 네. 축구는 풋볼이라는 게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지금 점점 설득당하고 있는데. 손으로 90% 하는데 무슨 그건 풋볼이에요? 몸으로 하잖아요. 몸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바디볼이죠. 말도 안 바디볼. 돼요. 아, 그거는 뽀글에 안 맞다. 네, 그래서 사커는 뭐 맞는 말이지만 훨씬 더 많이 쓰는 거는 풋볼이죠. 전 세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풋볼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인데 미국에서 풋볼은 미식 축구를 좀 많이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하잖아요. 아, 아메리칸 풋볼. 아닌가? 그냥 풋볼이라고 그러나요? 아메리칸 풋볼 할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미국이니까 아메리카 그냥 생략하고 풋볼이라고 그냥 풋볼. 하는데 근데 다른 나라에서 다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그렇죠. 부르죠. 네, 그거는 진짜 축구 아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좀 미국적인 그 문화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은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얘네들을 혼자 좀 사커라고 하나? 영향을 근데 받은 미국은 우리도 축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조금 요즘에 인기가 요즘은 좀 올라갔다고. 올라갔죠. 예. 그쵸. 거기는 리그 이름도 MLS, 그쵸. 메이저 리그 사커잖아요. 네, 근데 진짜 좀 앞뒤가 안 맞는 제가 알기로 사커가 영국에서 나왔던 말이라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 역사적으로 영국 풋볼 팬들도 잘 모르는데 그 옛날 풋볼가 시작했을 때 럭비도 있었고 축구도 있었으니까 그쵸. 럭비 풋볼 이렇게 갈리고 이쪽은 association 아, 풋볼. 아. 근데 association에서 SOCC가 네, 들어있어요. 들어가죠. 그래서 저기서 서커 나왔던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나왔지만 영국 사람 쓰는 거 싫어하고 미국 사람들만 쓰게 됐어요. 좀 네. 앞뒤가 안 맞지만 그렇게 어원이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미국에는 풋볼 이미 있으니까 그냥 서커 유지하고. 제가 역사책으로 봤더니 네네. 처음에 럭비랑 축구가 나와서 규칙이 만들어질 때 엄청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진 패스, 럭비는 전진 패스 안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축구 전진 패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뭔가 그 서로 이게 내 영역이니까. 아, 그래서 사커는 우리가 풋볼이고 네. 니네는 저기 이거야. 다른 거야. 동네 축구, 뭐 애들 축구 같은 거 그래서 사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이제 축구가 이기면서 풋볼이라고, 그러니까 풋볼은 우리 거야라고 싸워서 풋볼을 쟁취한 거죠. 그러니까 사커는 튕겨 나간 아, 건데. 튕겨서 나갔고 그 단어를 이제 또 미국 쪽에서 뭐 쓴다거나. 그렇죠. 네. 아메리칸 풋볼 따로 있으니까 헷갈릴 거잖아요. 네. 풋볼도 있고 아메리칸 풋볼이 있으면. 그러니까 미국이 좀 튕겨 나갔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단어도 좀 튕겨 나간 걸로 가져가고. 지금까지 신기한 거 근데 럭비 한국에 인기 없지만 그쵸. 영국에 거의 2위 스포츠인데 되게 인기 많죠. 근데 그 RFU가 그 협회인데 Rugby Football Association, Rugby Football Union 약자인데 아, 네. 그래서 지금까지 럭비 풋볼가 공식 이름이에요. Rugby Football. 럭비 풋볼. 예, 한국 사람도 잘 모르지만 그렇죠. 근데 럭비에도 발로도 많이 네, 차니까 차죠. 하고 그 어원 게임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네. 그 럭비 풋볼도 풋볼이라고 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 축구하면 생각나는 단체가 피파잖아요. 네. 피파에도 들어가는 게 풋볼이죠. 그렇죠. 서커 없죠. 그래서 피사 아니죠. 네, 아니죠. 피파. 풋볼이라는 단어가 이게 피튀겨서 쟁취한다. 그러니까요. 그런가 봐요. 좀 우리가 이게 발 풋볼 그러니까 좀 싸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정말 엄청난 거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거네.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하는 축구는 유럽 축구를 가져왔는데 피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교육 특히. 그렇죠. 한국에 있는 축구 자체가 그래서 약간 섞여 있는 느낌이 나는 게 축구는 영국식으로 합니다. 풋볼. 네. 근데 시스템은 또 미국 시스템이 또 약간 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예전에 플레이오프라거나 아니면 강등 못 네, 하는 뭐 그런 거. 그쵸. 아니면 올스타전은 영국에서 안 하죠. 어우, 절대 안 하죠. 그런 거 왜 해요? 너무 쓸데없어요. 이거 봐 연유를 알아야 그러니까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네.
올스타전 볼 때마다 진짜 이거 왜 하지? 아. 놀고 있네. 약간 진짜 놀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노는 거죠. 노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거 플레이하고 있지. 제 개인적인 그 질문인데 네. 그 지금 영국에 미국 구단주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많죠. 일부 미국 구단주들이 영국 축구에서 올스타전 하자 이 얘기 들으면 그럼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요? 또 별로 아니죠. 엄청 엄청. 싫어하죠. 그거 왜 하냐? 우리 게임인데 아. 마음대로 미국화하지 마. 약간 그런 어. 거 많이 있어요. 현지 팬들. 확실히 그 미국 쪽 스포츠는 그 노는 거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약간 그거잖아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에서 돈 벌어오는 거는 진짜 미국이 기가 막히게 하는 그쵸,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보면은 네. 오 이런 느낌은 드니까. 네, 어쨌든 지금 피터님의 이야기, 그다음에 박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봤을 때, 이 풋볼과 사커의 차이는 여러분 섞었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혹시나 뭐 영국 여행 가시거나 그랬다가 사커 네. 하면 별로 좋은 얘기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그냥 축구 팬 아니다. 네. 그 평가 될 아. 거고 진짜 축구 잘한다 그런 티 내려면 네. I'm a football fan. 풋볼. 추천해요. 풋볼판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풋볼이 박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피를 튀기면서 쟁취한 단어이기 때문에 저에게 풋볼을 귀하게 좀 여겨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본격 하이엔드 콘텐츠 축구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커 아니고 풋볼, 특히 영국의 축구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요거 사연이 하나 와 있거든요. 오. 사연 하나 볼게요. 네. 자, 피파 유저의 질문입니다. 자, 평소에 피온을 즐기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닉 포프, 데이비드 베컴, 티보 크루트와 해리 케인, 토비 알더베르트, 웨인 루니, 조콜, 벤츄럴 이거 다국적 팀이거든요 지금. 와우. 이 선수로 스쿼드를 짠 다음에 커뮤니티에 영국 팀을 만들었다고 올렸더니만 사람들이 이게 뭔 영국 팀이냐? 이건 잉글랜드가 아니다. 이거 제가 봐도 잉글랜드가 아닌데 예, 당연하죠. 근데 영국 국기는 유니언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잉글랜드 국기는 또 성 게오르기우스 십자기라고 한다고 해요. 이거 왜 다른 건가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아, St. George's Cross. 그 네. 빨간색만 그쵸. 있는 거, 흰 배경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도 예전부터 좀 기원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유니언잭 여기저기 많은데 우리가 아는 잉글랜드 하면 하얀색에 빨간 십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처음 먼저 이 궁금한 건 흔히 얘기하는 축구 종주국 영국 이건 맞는 건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중국이 이제 축구 우리가 종주국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보니까 이런 그 축구의 형태가 영국에서만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박사님이 이렇게 쭉 평가를 하셨을 때 영국이 종주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원래 공놀이, 그다음에 발로 하든 머리로 하든 공놀이는 세계 공통이에요. 다 있었죠. 네, 어디나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게임화되는 게 일부 중국에서 축국이라고 있었죠. 축국. 예.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들이 많이 하는 족구. 군대에서 많이 하죠. 네, 그거보다 더 원형이 제기차기를 공으로 하는 거. 그런 게 아마 섞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삼국 시대도 들어와서 삼국사기에도 김유신하고 김춘추가 축국하다가 뭐 이게 어떻게 옷 찢어가지고 네. 뭐 유명한 러브 스토리 나오는 저 들어본 것 같아요.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하는 네.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당나라에서도 팀이 만들어질 정도로 되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어디나 공놀이는 다 있었어요. 그리고 축구는 사실 발하고 공이라는 공통점 말고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랑 좀 뭐 다르니까. 그럼 농구, 배구, 뭐 탁구 다 손하고 공으로 하는 그렇죠. 거 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저 기원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런 식의 기원은 왜 너무 많으니까. 그다음에 근대 축구, 우리가 지금 하는 축구 게임은 영국에서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 좋아요. 실제 그 영국에서도 이 스포츠 풋볼은 우리가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너무 자랑스럽게 예. 생각해요. 자랑스럽게 생각을 네. 하는군요. 뭐 물론 다른 나라들도 공놀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네. 저희는 그 룰 정하고 지금까지 쓰는 룰에 비슷한 어원인 게 우리가 만들었다 생각하고요. 네. 좀 아까 얘기했던 거 진짜 럭비하고 축구 같이 놀았대요. 지역마다 룰이 달라서 어떤 지역에 손 쓰는 비율가 많았고 네. 어떤 지역에 발 쓰는 비율이 많았다가 이제 갈라졌죠. 손 위주로 럭비고 럭비. 이제 발 위주로 풋볼. 축구다. 네, 약간 케임브리지 쪽에서 그 룰 정하고 네. 또 이제 그 Football Association 축구 협회가 런던에 시작하면서 이제
정해서 이렇게 하면 풋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이 시작했던 거 지금까지 영향을 줬고 그렇게 생각하고 솔직히 영국 그 영제국도 네. 잘하는 거는 처음 생각했던 거 아니지만 처음 등록하고 아. 룰 정하고 아. 협회 만들고 네네네. 그런 거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골프, 테니스, 축구, 럭비, 크리켓 다 영국이 그쵸? 시작했던 거예요. 네. 네, 진짜 많은 스포츠들. 그럼 그 중에서는 확실히 축구가 인기가 가장 많은가요? 압도적으로 압도적이에요? 1위예요. 네, 진짜 뭐 럭비, 크리켓, 테니스, 골프는 다 2위 싸움 했는데 네. 축구는 완전 앞서가 있어요. 모든 남자들 아직까지 한국은 뭐 유튜버 하고 싶다고 들었는데 영국은 아직까지 축구 선수. 아직까지. 네. 근데 그 대한민국에서 그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박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프리미어리그가 재밌다. 영국 축구를 좀 좋아하는 게 그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근본. 네, 근본이 있어야 된다. 근데 확실히 영국 축구가 이 종주국이다 보니까 근본 따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영국 축구 좋아할 만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먼저 등록하고 맞아요. 룰도 만들고 그러니까. 네, 팀도 처음 생기고 네. 리그도 처음 생기고 국가 사이 그런 친선 경기도 처음 생겼고 네.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 프리미어리그 클럽들 창단 연도 보면 180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많죠. 그때 생각해보면 야 그때 우리는 축구팀을 만들어서 한다라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데 정말 예전부터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쭉 근본 있는 영국에서 축구를 종주국 삼아서 스포츠를 펼치고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축구라고 합니다. 피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저희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좀 돌아가 볼게요. 저도 궁금한 것도 있고 아마 이 질문에서도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가 축구 게임을 했을 때 잉글랜드 이 국기는 많이 보여요. 스코틀랜드도 볼 수 있습니다. 웨일즈도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자주 보는 유니언잭은 아예 없거든요. 그렇죠. 축구 종주국인데 왜 유니언잭은 게임에서는 볼 수가 없는가? 축구 게임에서 유니언잭 볼 수 없는가? 이걸 아마 많은 분들도 저도 궁금해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요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보셨겠지만 이 유니언잭을 축구 게임에서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당장 우리가 월드컵 하면 4개 나라로 나눠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좀 별로 안 좋아하죠 서로. 저, 그렇진 않나요? 저희 서로 싫어하죠. 확실히 싫어하죠, 네. 솔직히 잉글랜드 축구팀 라이벌 너무 많아요. 고르기 좀 힘들 정도로 네네. 독일도 라이벌이고 아르헨티나도 라이벌이고 그렇죠. 하고 홈 네이션스라고 해서 웨일스, 노던 아일랜드, 뭐 남쪽 아일랜드, 리퍼블릭 오브 아일랜드 영국 아니지만 예. 걔네들도 라이벌이에요 라이벌이고. 저희랑. 하고 스코틀랜드는 네. 아마 제일 센 라이벌전인데 맞아요. 4개 쪼개서 들어가잖아요. 음. 그래서 많은 축구 팬들, 특히 한국 팬들, 미국 팬들도 그렇고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너무 치사하다. 한 나라에 왜 이렇게 4개로 나간다. 그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최근 월드컵 때는 웨일스하고 잉글랜드 이렇게 따로 나갔으니까 한 나라, 딴 나라가 너무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끝, 또. 끝, 네. 네. 우리 안 만들었으면 니네들도 못해. 그래서 네, 알아서 정한다. 이 얘기가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또 피파 온라인 즐기시는 분들 중에 이 부분이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4개의 연합국가로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 4개 나라, 잉글랜드,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잖아요. 예. 요거는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 국가가 만들어졌는지를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 되게 긴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 길기도 하지만 예. 영국분 앞에서 영국사 얘기하니까 엄청 긴장되네. 아니 괜찮아요. 영국 사람들도 헷갈려 해요. 어. 약간 왜지? 왜냐하면 제가 소개할 때 I'm English라고 해요. 네. 원래 영국은 Britain, British라고 해야 되고 패스포트 여권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네. 알게도 모르게 소개할 때 I'm Scottish, I'm Welsh, I'm English 이렇게 말해요. 예. 근데 엄밀히 따지면 국적은 British인데 그렇죠. 본인도 몰라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네, 진짜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또 영어 교과서
요즘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어릴 때는 영국을 영어가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잉글랜드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냥 그렇게 맞아요. 가르쳤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 갔을 때 잉글랜드 그러면 이제 웨일즈나 스코틀랜드 부분은 웨일즈나 스코틀랜드 부분은 그 잉글랜드를 이야기하는 줄 알지 그 영국이라는 뜻을 모르고 맞아요, 맞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UK라고 그러면 우크라이나냐 이렇게 유나이티드 킹덤 예. 그러니까 뭐 네. 브리티시 이런 뜻을 잘 모르죠. 그 동명이라는 거. 유나이티드 킹덤이 정말 공식 국호인데 네. UK가 어디냐 막 이러고. 그렇지. 맞아.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특수한 성격인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은 대영 제국, 무지하게 셌던 나라 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영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분열이 많이 되었던 나라고 이 분열이 됐던 데는 사실은 이민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잉글랜드는 지배했던 나라로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라가 우리는 그래도 언어 삼국 시대는 언어가 같은 나라가 셋으로 쪼개졌던 것이지만 네. 영국은 외인들이 자꾸 들어왔죠. 이민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영국이 처음 통일 왕국을 만들기 전에 네. 애초부터 통일 왕국을 만든 다음에 딴 나라가 들어온 게 아니라 통일 왕국을 만들기도 전에 로마가 들어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일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영국이 지배하면서 그 하이드리아누스 장벽을 쌓아가지고 네. 스코틀랜드하고 지금 이 잉글랜드 웨일즈 지방하고 아예 끊어놨죠. 쪼개고. 그런 데다가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특수한 게 네. 유럽의 끝에 있는 섬나라예요. 근데 의외로 또 건너오기가 멀지도 않아요. 하지만 고대에는 또 건너오기가 의외로 또 쉬운 데도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대륙에서 동란이 나면 계속 건너와요. 어떻게 보면 도망도 가고 네, 계속 계속 들어갔겠네요.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 그래서 로마도 쫓아서 거길 들어왔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 나라에 이민족이 통일왕국을 만들어서 꽤 오래 있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바다로 들어오기가 쉬운데 네. 유럽 역사에서 그 유명한 바이킹이라는 애들, 예. 센 애들, 네. 걔들이 저 노르웨이, 스웨덴 쪽에 있는데 요즘 그 엘링 홀란 이런 다 바이킹 아니에요. 네. 그 등치들이 늘 배 타고 내려와요. 그럼 얘들은 배 타고 내려올 때는 이주하러 오는 게 아니라 털로 온단 말이에요. 털로 오려면 그 벨기에 프랑스 라인으로 따라오는데 네. 그 옆에 영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대륙 사이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대륙을 털든가 네. 아니면 영국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요. 전진기지 삼기 딱 좋으니까. 그래서 스코틀랜드 쪽으로 계속 노르웨이 개들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영사 다 얘기하긴 뭐 하지만 네. 그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가 물러가니까 게르만 이 북쪽 애들 다 들어오고 그래서 또 섞이고 예. 그 다음에 11세기에 정보광 윌리엄이라고 노르만족이 또 들어오죠. 네. 이 사람도 사실 바이킹 후예거든요. 들어와서 영국을 지배하는데 또 전적으로 다 지배하지 못하니까 또 지역이. 또 원래 토착민이던 켈트족은 웨일즈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웨일즈어는 지금도 영어랑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좀 우리 표현으로 사투리 쓴다고 근데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너. 훨씬 다른 완전히 다른 언어. 아예 언어가 달라요. 아예 달라. 읽을 수 없어요. 그래요? 네네네. 저도 처음에 가서 웬만하면 좀 비슷하겠지 그랬더니 네. 웨일즈는 지금도 가면 역 이름이나 이렇게 따로 웨일즈로 써 있는데 네. 이거 완전히 달라요. 정말. 뭐 안녕하숙강 이 정도가 아니고 정도 아예 다른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봤는데 네. 굿모닝 굿모닝. 웨일즈어로 이게 뭐야? 보레다? 아예 다른 언어네요? 네, 사투리 정도 아니고 그게 아니구나. 웨일서 아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출신 거의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진짜 그럼요. 소수만 알고 웨일스 애들은 배워서 네. 커요. 그래서 영어도 할 수 있고 웨일서도 할 수 있는. 근데 웨일스 중에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이거 아예 몰랐어요. 네. 이게 예를 들면 영어로 유명하면 I love you. I love you. 독일어로 하면 이히르베디히예요. 조금 비슷해요. 그럼 좀 영어로. 비슷해요. 네. 오히려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근데 웨일즈어는 이거 발음도 안 나오는데 이게 뭐야? 르엔 디 가르디? 이거 한번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저도 어떻게 읽는지 솔직히 아예 몰라요. 근데 그 영어 표기랑 소리가 비슷한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ruined gardi 맞아요. 와.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제가 아는 웨일서 하나가 있는데 네. 유명한 거 그 역인데 영국에 그 기관차 생겼잖아요. 네. 처음으로. 그래서 철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역 이름 중에 제일 긴 거가 웨일즈에 있어요. 네. 웨일서가 길어요 원래. 그래서 아마 역 이름이 클랜드실리언 고호호 호호호 말고. 그거 반인데 그 아, 예. 앞에도 반 있는데 그거는 까먹었어요. 근데 되게 너무 길구나. 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영어랑 달라서. 네,
진짜 신기해요. 완전 다른 민족이죠. 네. 야, 이 정도로 다른지 아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잉글랜드와 웨일즈가 가까워 보이지만 네. 그게 사실은 언어가 다르다는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사투리가 아니고 완전히 다르죠. 스코틀랜드 쪽에는 또 이제 노르웨이 계열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와요. 네. 그다음에 영국 안에도 계속 이 게르만족 일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나 지역 단위로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중세 때는 다 지방색들이 있는데 네. 영국의 지방색은 정말 특이한 거죠. 아, 영국 고생 많이 했네요. 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이기고 지배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안에는 또 고생을 많이 한 나라네요. 맞아요. 그래서 웨일즈라는 뜻 자체가 이방인이라는 뜻이래요. 아. 원래 그 사람들이 토착민인데 네. 들어와서 밀어내고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통합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웨일즈는 13세기에 통합이 됐는데 네. 그때 통합을 해서 영국 황태자를 웨일족 프린스 오브 웨일즈로 했어요. 지금까지도 네, 지금.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도 영국 왕자는 프린스 오브 웨일즈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웨일즈 공이에요. 이것도 좀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왜 저러지 그랬더니 그 싸울 때 네. 웨일즈는 봉건제여가지고 그 웨일즈의 왕이 우리 같은 왕이 아니라 봉건 영주의 팀장이었어요. 근데 영국은 좀 이게 직관화가 됐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깨트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들을 웨일즈 왕으로 삼은 건데 아직 너희는 이렇게 처음부터 봉건제 팀이니까 그 위원장을 우리 아들이 하겠다. 이런 식이죠. 그만큼 지방색이 강하고 사회 발전 정도가 다른 형태인 거야.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무려 1707년에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트 브리턴 왕국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가 1800년에 통합이 되고, 아일랜드. 예, 근데 아일랜드는 또 이제 영국하고 또 더더욱이 사이가 안 좋아가서, 진짜 사이 안 좋죠. 그래서 1922년에 이제 치열하게 싸우다가 아일랜드가 독립을 했는데, 그동안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민을 많이 시켰다 보니까, 네. 거기서 또 이민 들어온 사람이 신교, 원래 카톨릭이었던 아일랜드 토착민은 구교. 그래서 이 신교, 이게 사실 이 사람들 이주민이고 스코틀랜드에서도 많이 들어갔어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네. 막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북아일랜드가 되고. 그래서 또 한참 싸우다가 1998년에 북아일랜드가 자치정부가 됐어요. 98년이면 98 프랑스 월드컵 진짜 얼마 안 된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같은 나라죠. 아, 그렇죠. 아직도 자치 형태일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거기도 축구팀 인정해 줘야 되는. 이건 또 이거는 또 웨일즈하고 또 달라. 또 빼줘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오히려 미국의 주는 그래도 미국의 주하고도 또 달라서 진짜 네 개의 나라가 연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축구라는 거는 우리가 연합은 됐지만 축구는 자치권이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박사님이 아마 굉장히 재밌게 저도 이거 그 진짜 재밌게 들었거든요. 당장 들어봐도 직관적으로 아 여기는 뭉쳐서 축구를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잖아요. 이렇게 그쵸. 복잡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맞아요. 각각의 색이 다른데 뭉쳐가지고 축구를 해라? 싫겠죠. 옛날에 사실 우리도 남북한 딴 팀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도 그러네. 중간중간 뭐 연합팀이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별개로 가니까. 아, 옛날에 얼마나 진짜 잔인하게 싸웠는지 네. 어떻게 같은 팀으로 뛰어 그 브레이브하트 영화 기억나죠? 이거 하고, 맞아요. 그거 독립하려고 네. 막 안 섞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잉글랜드가 제일 크니까 인구 제일 많으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했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축구는 따로. 보면 사실은 웨일즈가 13세기에 통합이 됐잖아요. 네. 축구도 국가대표는 따로 나가지만 프로리그는 웨일즈하고 잉글랜드가 같이 하죠. 섞여 있는 팀들이 있죠. 아 카디프, 뭐 근데 스완시. 네. 스코틀랜드는 18세기에 스코틀랜드는 18세기에 통합돼서 스코틀랜드 리그가 따로 있어요. 맞아요. 아일랜드 이제 완전히 딴 나라 돼버렸고. 완전 다른 나라고. 그렇죠. 지금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뛰고 있는 뭐 오현규 아 선수라거나 그렇죠. 셀틱. 그러면 잉글랜드 입장에서 네. 네 개 나라 중에 그래도 우리랑 좀 라이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스코틀랜드라고 봐야 되나요? 웨일즈라고 봐야 되나요? 다 너무 세요. 아, 다 세다. 그 중에 아마 웨일즈가 제일 약하고 라이벌리시 이제 비교죠. 옛날부터 예. 돼 있었고 스코틀랜드하고 할 때도 셌지만 제가 기억나는 거 아마 한
90년대 후반에 네. 같은 조에 있었어요. 아마 유로 예선에서 네네. 그런 거 약간 올라가려고 팬들이 너무 그때 훌리건들도 남아 있어서 너무 세게 싸우고 위에 있는 팬들 밑에 있는 원정 팬들한테 오줌을 막 싸는 거예요. 어우, 그냥 그 위에서. 그래서 진짜 그거 막 세다. TV에 막 나오고 근데 그게 그냥 보통 이었다고. 아, 그게 일반적인 일이다. 네, 그래서 절대 친선 경기 안 하고 그런 거 다 때려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희 박사님이랑 저도 그렇고 영국하면 그냥 잉글랜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대표하는 느낌은 이거는 이제 저희 입장입니다. 잉글랜드인데 축구도 사실 잉글랜드가 가장 강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잉글랜드가 제일 강한 건가요? 근데 잉글랜드에서도 축구가 시작한 거 맞아요. 예. 그 영국 중에 잉글랜드. 그 중에서도 잉글랜드. 케임브리지하고 그 대학교들이 솔직히 시작했어요. 대학교 다니는 사람 조금 돈도 많고 여유 있으니까 스포츠에 그쵸. 더 많이 먼저 빠졌어요. 네. 요즘은 뭐 서민 스포츠라고 하지만 처음 어원은 조금 더 상류층이 네. 했던 거죠. 그 대학교들하고 사립학교들 다 남쪽 잉글랜드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오랜 깊은 역사도 있고 하고 인구는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그 영국 통틀어서 거의 7천만 명 정도 되는데 예. 러프하게 네. 영국에는 5천만 명 완전 넘어요. 그러면 뭐 거의 다 잉글랜드에 그러니까. 사네요? 북아일랜드는 한 200만 명, 웨일즈에 300만 명, 네. 스코틀랜드에 500만 명. 축구는 봤을 때 진짜 작은 나라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 구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제일 클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아까 뭐 이제 뭐 오줌까지 쏜다 이러면 이러면 스포츠가 나라를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고 쳐요. 네. 지금 남북한 축구팀이 따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쵸. 통일이 되면 우리는 아마 당연히 단일팀으로 나가지. 그쵸. 만약에 누가 야 우리 그래도 지난 50년 동안 싸웠는데 따로 하자. 따로 하자 그러면 아마 모든 국민이 난리가 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라를 분열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시차를 두고 오랫동안 자기 아이덴티티를 갖고 싸워왔는데 네. 이 통합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말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하나가 되는 게 있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협력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아까 그 얘기는 뺐지만 그 중세 축구는 영국뿐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을 대항전 지금 같은 축구 아니고 네. 마을 대항전이 많았는데 이게 절반 패싸움이었거든요. 공을 몰고 상대방 마을을 점령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은 핑계고 네. 공을 중심으로 좌우간 밀고 들어가서 네. 상대방 마을을 점령하는 거야. 아마 광장이었겠지. 그걸 점령하는 식으로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마을이 원수가 되느냐? 그렇게 돼서 그냥 그 지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협력하고. 네, 우리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소풍만 가면 패싸움을 했어요. 저희 그 월미도로 소풍 가면 인천 저 부천 살았거든요. 인천 지역이랑 패싸움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 막 던지고. 네. 그 뭐 심지어는 옛날에는 일제 시대 때 이럴 네. 때는 막 선생님들도 가다보니 모교 진짜요? 아니 모교 이렇게 모교 출신 선생님들 처음 말리다가 네네네. 저기 너 학생 때 너 우리 후배들인데. 막 선배들도 지나가던 선배들 가세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 얘기입니다. 예전이 예전. 네. 네. 내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도시는 네. 모 고등학교하고 모 고등학교가 50년 라이벌이에요. 진짜 한 70년대, 80년대까지도 축구를 하면 완전히. 그날 온 동네 50대 아저씨들까지 다 나와서 그날 그 고등학교 친선 게임 하면 네네네. 시내 한복판에서 아버지들끼리 싸우고. 싸우고 아들들이 가서 아빠 왜 이래 하지 말라고. 말라는 제가 본 건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아마 댓글에 나올 거야. 네. 그거 어딥니다. 그 박사님 말씀하신데 그 제가 저도 이제 축구 중계하러 왔다 갔다 해보면 말씀하신 데가 여긴지 모르겠지만 강릉 가면 그 농고상고 싸움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거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학교들이 몇 개 있다고 저도 들었었는데 와 있어요. 응원전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럼 그게 나라를 분열시키는 걸까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네. 강릉을 분열시키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예를 들면 진짜 강릉이 뭐 어디 딴 데랑 싸운다고 하면 하나가 돼서 뭉쳐서. 너희가 왼쪽을 맡아라. 네. 우리가 오른쪽을 맡겠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면서 적을 향해 돌진합니다. 네. 이러기 때문에 영국이 4개 팀으로 나오는 거는 물론 종주국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나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싸우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이 나라는
유지가 되는 연합이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쭉 들어보면 그러면 유니언잭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국기에 유니언잭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몇 있습니다. 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호주라거나 뭐 이런 나라들이 좀 있는데 네. 이런 팀들은 또 그 월드컵이나 이런 데 나올 때 그거 달고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니언잭 영국 국기가 나가게 되네요. 있긴 있어요. 네, 네. 좀 치사했지만 그거 옛날 그 제국 시대 때문에 네. 진짜 뉴질랜드, 뭐 지금도 피지도 영연방 그렇고. 국가들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또 네. 역사니까. 네. 뭐 예전에 홍콩도 뭐 그랬었고. 그렇죠. 네. 근데 그 유니언잭 그 플래그도 봤을 때 그 잉글랜드 샌 조지스 크로스도 들어가 있고 스코틀랜드 그 플래그도 합쳐져서 맞아요. 이제 북아일랜드까지. 근데 웨일즈가 없는 이유 솔직히 그 디자인도 너무 복잡해서 안 들어가죠. 그 뒤에 그 배경이 용- 그것까지 너무 정신없어요. 용도 있으니까. 진짜. 네. 근데 그 옛날부터 잉글랜드랑 합쳐졌으니까 아. 이 유니언잭 만들었을 때 이미 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뭐 치사한 것 때문에 아니고 그냥 그 옛날 그 가운데다 합쳐진 거. 동그랗게 마크를 넣어달라고 그러면 안 넣어주겠지. 이제 복잡해. 이렇게 네.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영국이 이게 4개 팀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로는 이게 종주국이니까 이런다 그러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는 그냥 횡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또 사실은 나름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중세 축구나 이전 축구는 네. 지금 근대 축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근대 축구의 규칙은 정말 영국에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영국 축구하면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80년대만 해도 킥앤러시, 그냥 그쵸. 우리 흔히 말로 뻥축구. 뻥축구. 일단 차. 그래서 영국 축구는 뻥축구다. 뭐 남미 축구는 이 개인기 축구다. 삼바, 이런 말들 뭐 기술. 네. 그런 게 했는데 사실은 이 축구의 여러 형태도 영국에서 동시에 나왔어요, 사실은. 물론 이건 영국분이 한 말이라 네. 이 말 들으면 또 아니다. 우리 다른 나라에서, 브라질에서는 네. 옛날부터 우리 삼바 축구 했다 이렇게 네.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이런 거는 다 섞이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영국적 입장 얘기를 말씀드리면 처음 영국 축구가 만들 때 지금처럼 킥앤러시가 나온 게 아니었어요. 웨일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이게 원래 처음부터 따로 놀던 데니까 동네마다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 달랐대요. 달랐겠죠. 지역마다. 네, 그래서 킥앤러시는 사실은 아무데도 없었고 잉글랜드는 럭비 뭐 이렇게 하듯이 체력으로 네. 미는 거, 웨일즈는 더 럭비스럽게 그리고 의외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또 패스. 좀 기술적으로. 네, 그래서 네. 스코틀랜드하고 처음에 잉글랜드 팀하고 붙었더니 평균 체중이 10kg가 차이가 났대나.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는 그냥 럭비 하듯이 때려가고. 네.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 팀들은 패스하면서 스피드로 하니까 처음엔 비고 나중에 스코틀랜드가 이겼대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보니까 잉글랜드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도 패스를 넣자. 그랬더니 또 웨일즈가 기분 나쁘잖아. 너희는 배신했구나. 우리는 전통을 지킨다. 네. 럭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원래 중세 축구가 공 들고 밀고 가는 거였으니까 아마 그래서 럭비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을 지키겠다. 이러고 이제 싸우는데 여기서 좀 묘한 게 생겼나 봐요. 한쪽은 이기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죠. 싫어. 우리는 전통을 지키자. 전통이 더 중요해. 네, 막 이렇게 엉키다 보니 네. 적당히 타협해서 나온 게 킥앤러시래요. 아. 이게 나름 그 패스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랬는데 스코틀랜드에 있던 양반들이 보니까 이게 이 패스 축구를 안 받아주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대영 제국으로 저기 가고 뭐 이제 호주에 가서 축구 코치 가고 브라질에 축구 코치 가서 거기 형편하고 맞춰서 개발을 해서 삼바 축구가 됐다. 또 영국 이렇게 말합니다. 네네네. 근데 영국 내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던 건 맞고 본토에서 밀려난 스타일이 헝가리로 가고 뭐 이렇게 가서 그 패스 축구나 이런 것도 사실은 영국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가 다 각자 독창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다가 네. 이게 지금의 전 세계로 갔다. 뭐 이렇게 또 근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닌 네, 뭐 사실 축구를 어느 지역에서는 이것만 하고 여기서는 이것만 하고 이거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영국의 독창적인 그 분위기 예.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 같으면 네. 우리는 뭐 경상도 축구, 전라도 축구 달라도 국가대표 했으면 국가를 그게 위해서 완전히 이게 통합으로 뭉쳐지죠. 가야 된다. 네. 가야 되는데 여긴 그렇게 안 갔던 거예요. 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니까 따로 해서 전 세계로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이 퍼졌으니까 네. 스타일도 영국에서 나왔다. 네. 사실은 이렇게 말하니
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개의 종족이 단순히 영국 사정이 아니라 세계 축구의 스타일이 다 이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우린 4개 팀 나간다 이런 또 주장도 합니다. 우리가 뭐 종주국으로 있는 스포츠 있잖아요. 네.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태권도도 있고 아, 그쵸. 아니면 우리가 잘하는 양궁도 우리 코칭 스타일이 다 해외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태권도도 해외로 나가서 그 나라에 정착을 한 다음에 그 스타일로 조금씩 변화가 된다고 하고 바뀌고. 우리도 그럴 걸 그랬나 봐. 경상도 태권도, 전라도 태권도 약간 나눠서 이래가지고. 그럼 사실 그렇게 조금씩 쪼개놓으면 학원도 여러 개 차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이제 스타일대로 나눠가지고 잘못하면은 예선 탈락할 수도 있죠. 제가 잘못하면 잘하면 네. 금운동 다 딸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1위 경상도, 2위 충청도, 뭐 이게 뭐 3위는 뭐 제주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영국도 그 중요한 거 그 월드컵 따라 나가는 거 월드컵 있기 전 그 처음 국가사의 친선 경기들도 인근 스코틀랜드 오랫동안 했어요. 1800년대 후반부터. 예. 그래서 이런 경기가 있었고 역사가 제일 깊은 국가대표 경기 갑자기 같이 해서 월드컵 나간다. 절대 이해 안 먹히겠죠. 영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스타일이 인근 사람들. 다르니까 합칠 그러니까요. 수도 없네. 그렇게 합쳐지는 게 이상하죠 오히려. 아니 망할 것 같아. 더 망할 것 같아. 네. 우리들은 스타만 보니까 스콜츠가 여기 뛰면은 될 것 같다 하지만 또 별개죠. 이거 뭐 패스 축구하는 킥앤러시 뭐 네. 럭비 축구하는 팀들이 만나면 이게 난장판 나지. 잘못하면 그 피터님한테 제가 실제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있었어요. 이제는 사실 그런 색깔이 많이 지워졌지만 이전에 방금 박사님도 얘기하셨던 이른바 뻥축구 그 얘기를 혹시 그 영국이나 잉글랜드 사람들이 들으면 네. 인정하는 편인가요? 웃기지 마 우리 그런 거 안 해라고 얘기하는 편인가요? 그 옛날에 영국의 롱볼이라고 네. 하죠. 롱볼 게임. 그거가 진짜 메인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거 창피하는 것보다 막 빡세게 해서 네. 피 막 나고 그 테리 부처가 생각나는데 월드컵 이탈리아 90 아마 네. 그냥 죽을 만큼 노력을 해서 그 기술보다 아,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게 오히려 그래서 영국 사람들 아까 박사님 말한 것처럼 이게 약간 전통이라서 막 스킬하고 패스하는 거 그거는 쓸데없는 것이다. 그 오히려 그거 왜 해? 그냥 빡세게 이렇게 남자답게 싸우는 것이다. 이제는 많이 바뀌었지만 그쵸. 진짜 해외 감독들도 많이 네. 있었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해외 스타들 많은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기억나는 거 딱 그 스타일이 맞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 잉글랜드 선수들 중에 가끔 이제 한 20년 전입니다. 그것도 2000년대 초반에 조금 공 예쁘게 차는 팀들 그냥 뒤에서 태클한 다음에 니네 이거 속된 표현입니다만 여자처럼 축구하지 마라. 그런 인터뷰했던 걸 제가 본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여기는 축구를 그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전쟁처럼 정말 바라보는구나. 네, 진짜 일어나라. 감독들도 애들한테 그렇게 네. 가르쳐줬어. 태클하고 헤딩이 제일 중요하고 공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작은 디테일이고 그리고 또 그 환경하고 날씨 영향도 있긴 있어요. 영국에 비 많이 오는 그쵸.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 잔디 너무 잘 자라고 좀 긴 편이고 젖을 때는 공이 안 굴러가요. 안 가죠. 안 가죠. 그러니까 훈련할 때도 패스하면 망해요. 그냥 뻥 차야 빨리 그쪽 골로 갈 수 네. 있고 그래서 유럽이랑 좀 더 다르다고 스페인의 뭐 티키타카 네. 날씨 좋으니까 가능하고 거긴 진짜 햇빛이 좋으니까. 네. 근데 요즘 뭐 구단들이 실내 시설 많으니까 이제 예. 그런 훈련 시스템 어릴 때부터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그 덕분에 리그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그렇죠. 속도도 좋고. 근데 맞아요. 이거 보다가 딴 나라 리그를 보면 이게 스피드가 반으로 떨어지니까 진짜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대표 할 때는 참 답답해 보이는데 네. 왜 저러다가 맨날 뚫리고 그러니까 리그 볼 때는 이거 중독되더라고요. 그렇죠. 재밌죠. 이거 저 속도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구나. 네. 패스 좀 못하면 어때? 그래. 그렇죠. 빠른데.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 여기서 막 패스하는 것보다. 이제 나도 영국 사람 다 됐어요. 요즘에 그 EPL 하다가 요즘에 네. 좀 티키타카 많이 들어가서 네. 백패스 많이 하잖아요. 예. 앞으로 잘 그냥 앞으로 가. 맞아. 뛰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게 좋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늘 그 말해. 왜 뒤로 가? 뒤로 가지 마. 축구는 뒤로 가는 앞으로 거 가, 아니다. 그냥. 그거 럭비다. 뒤에서 네. 빌드업 같은 거 하지 마. 네, 그냥 앞으로 무조건 가. 전진. 네.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 열광하는지, 그다음에 왜 이들은 함께 절대 나갈 수 없는지가 설명이 나온 것 같고, 피파 온라인 게임에서도
그 영국 팀, 영국 선수들, 그다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들 그 케미가 제일 인기가 많은 편이거든요. 괜히 우리가 이런 팀들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피파 유저분들의 질문이 또 있어요. 요거 보고 이야기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자, 월드컵을 보면 영국의 연합 국가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다 나눠서 출전하던데 왜 그런지는 저희가 쭉 설명을 드렸었죠. 전력상으로 하나 팀으로 나가면 예를 들어 이건 피터님이 들으면 어이없어 하실 것 같은데 자 스코틀랜드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로버트스근 그다음에 역시 스코틀랜드 맨유에서 뛰고 있는 맥토미니 그리고 웨일즈 뭐 레전드죠 가레스 베일 웨일즈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벤 데이비스 그리고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잉글랜드 해리케인 얘네들 다 같이 한 팀 돼갖고 나가면 최강되는 거 아닌가요? 왜 한 팀으로 안 나가요? 우승하려면 한 팀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왜 이들이 함께 나갈 수 없는지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같이 나가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 있으신가요? 솔직히 지금 시점에 네. 들어갈 수 있는 멤버는 딱 아마 로버트슨일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일 것 같은데 요 정도 말고는 딱히 게레스 베일도 늙었고 에런 램지도 그렇고 이제 못 들어가죠.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잉글랜드 팬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로버트슨 들어오면 뭐 그 좋다. 정도는 뭐. 네. 근데 다른 나라 팬들 생각해 보세요. 네.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선수 그쵸. 뛰는 무대. 오히려. 네. 그래서 그쪽 나라들이 오히려 더 반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선수들 뛸 기회는 거의 없어질 것이다. 그쵸.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영국 팬들도 한때 뭐 라이언 기그스 있을 때. 시점하고 뭐 스코틀랜드 선수 좋은 선수들 많았어요. 뭐 콜린 헨드리, 가리 맥칼리스터. 예. 그때 상상 좀 했어요. 잉글랜드 팬들도. 네. 근데 워낙 이 라이벌심이 너무 강하니까 강하니까. 이미 인근 속해 있는 멤버들 중에 맨유에 뛰는 애들, 리버풀에 뛰는 애들 싸우는 것 때문에 그 조합이 잘 안 되고 스코틀랜드 선수까지 들어오면. 끌어오면 훨씬 더 그 분위기가 안 좋을 거다. 음. 그래서 상상했을 때 좋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실제로 하면 네.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팀워크, 팀플레이 하는 거 서로 약간 위경 차이도 있고 문화 배경도 다르고 그렇죠. 네,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네. 이 30년 전인데 예. 그때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좀 성적이 안 좋았어요. 아, 근데 또 지방의 어느 라이벌 도시가 있어요. 아, 예, 예. 그 도시 출신이 2명씩 국가대표에 있었어요. 둘. 제가 우연히 그 동네를 갔는데 네. 이번에 졌단 말이에요. 이거 왜 져? 막 그랬더니 네네. 그 동네 분들이 전부 쟤네들 때문에 졌다는 아, 거야. 저거 쟤네 동네 애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 2명 때문에 네. 졌다고. 저길 갔더니 저 2명 때문에 졌대. 아. 우리나라도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도 이 정도인데 사실 유럽 국가들은 더 그 개별 색깔이 강하잖아요. 긱스가 혹시 페널티킥 실패했어 봐. 아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그랬죠 진짜. 네. 자 여러분 이제 피파 온라인 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리미어리그 팀들 케미 혹은 잉글랜드 국가대표 케미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많은 피파 온라인 클래스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 좀 비싸서 못 쓰는 감이 있습니다만 쓰고 싶어하는 클래스가 아이콘 클래스입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들이 쭉 카드에 들어가 있는 그 클래스인데 거기 리스트를 한번 쭉 볼게요.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 뭐 이 현대 축구에서 뺄 수 없는 요한 크루이프, 그 다음에 에우제비우. 예전에 이제 그 강구자 선생님이 유세비오라고 부르셨던 에우제비우. 우리 때는 다 유세비오라고 하셨었죠. 우리 때는 맞아요. 영어로 그렇게 유세비오. 불러요. 예. 네.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로베르토 바지오 이런 선수가 있는데 이 아이콘 클래스들 중에서 특히 영국 선수들이 또 우리 피파 온라인 유저분들이 좋아해요. 네. 몇몇 골라볼게요. 데이비드 베컴, 아우 좋죠. 그다음 웨인 루니, 또 스티븐 제라드, 프랭크 램파드, 리오 퍼디넌드, 그다음에 또 저와 또 피터님이 좋아할 만한 이안 라이트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영국 선수들도 아이콘 클래스에 대거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영국 선수 아니고 다 잉글랜드 맞아요. 선수잖아요. 잉글랜드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여러분 이제 영국이라 쓰지 마세요. 어디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잉글랜드라고 하셔야지 영국이라고 하는 순간 축구 쪽에서는 네. 아니라고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쵸. 사실 뭐 스코틀랜드나 웨일스 선수 여기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거 놀랍죠. 그래서 잉글랜드가 그만큼 강대국이고요. 네, 잉글랜드 뭐 축구 강국이니까. 저희는 필요 없어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출신.
걔네들끼리 합치면 좋을 것 같아요. 걔네들이 잉글랜드 인구 제외. 적으니까. 아무래도. 네, UK 마이너스 잉글랜드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지금도 그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 리그가 좀 스타일이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하고 뭐 어차피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솔직히 스코틀랜드는 그 중에서 그나마 낫지만 웨일스 리그, 북아일랜드 리그 하면 완전 약간 아마추어 느낌이에요. 영국 잉글랜드 팬들한테 입장에서 미안하지만 네 진짜 뭐 중계도 안 해줘요. 중계 잘 없죠. 네네네. 그리고 스코틀랜드 리그를 우리 기성용 선수도 있었고 지금 맞아요. 오현규 선수가 있어서 보면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스코틀랜드의 어떤 그 패스 축구는 온데간데 없고 사실상 럭비예요. 보면 이렇게 한다고? 저 깜짝 놀라요. 와 이거 그렇죠. 태클 보고서 진짜 제가 가끔 그 생각도 이거 진짜 발목 부러뜨리려고 하는 건가? 폭행 폭행에 정도. 가까운 축구를 스코틀랜드에서 하니까 이게 또 예전이랑 지금은 또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이 잉글랜드 리그 중에서도 하부 리그 2부, 3부, 4부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거칠어지는 그렇죠. 느낌인데 네, 진짜 조금 더 남자다운 축구 그 느낌 그런 많이 마인드. 내더라고요. 네. 거기는 진짜 옛날식이라고. 야,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에 누가 쓴 글을 봤는데 네. 우리 같으면 왜냐면 사실은 잘하는 선수가 체격도 좋잖아요. 보통은. 그 피지컬이 좋죠. 네, 근데 네. 거기는 2부, 3부 가면 이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 보디빌더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데 확실히 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하브리그도 다른데 잉글랜드 축구는 이제 여러분 영국 축구가 아니라 잉글랜드 축구입니다. 잉글랜드 축구는 이제는 굉장히 많은 돈들이 투입이 되면서 가장 고도화되고 예. 트렌드를 주도하는 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아이콘 클래스 얘기를 했는데 방금 피터님이 얘기한 것처럼 영국이 아니라 모두 잉글랜드 선수잖아요. 그래서 다른 팀들 합쳐도 리버풀 로버트슨 정도 제외하면 잉글랜드 팀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잉글랜드의 전력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네. 네. 하고 감독도 당연히 잉글랜드 출신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스코틀랜드나 뭐 북아일랜드나 웨일즈 이 국민들은 각각 나가는 걸 좋아하겠지만 이 로버트슨 정도 거기에다가 또 서브를 채울 만한 뭐 예를 들어 뭐 키어런 티어니 같은 선수가 네. 있다면 그런 선수를 조합해서 나가면 지금보다 조금 더 성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피터님은 하시나요? 오히려 방해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 뭐 무시하는 거 아니고 다 인근 출신들이고 네. 하고 그 조합이 이미 꾸며져 있는데 네. 괜히 그런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스 그 라이벌 약간 심 그 네. 안에 있으면 그 진짜 그 조직력 그 정 같은 거 깨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 날 걸 같아요. 네. 그럼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네, 네. 근데 박사님 솔직히 그 박사님은 이제 그 예전 얘기를 다 아시잖아요. 제가 85년생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우승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스타 하나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하나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조용하게 했어요. 하나만 있으니까. 아니 종주국이고 그 다음에 진짜 몇몇은 화려한 선수들이 많은데 메이저 대회 뭐 최근에 사실 유로에서 결승도 가고 그랬지만 네네네. 우승한 지는 참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다른 대회도 우승 안 했죠. 유로도 우승 못 그러니까요. 하고 그랬으니까 잉글랜드 팬들도 늘 상처가 그거예요. 진짜 큰 상처. 근데 솔직히 이 많은 나라 있잖아요. 다 우승 못 하고 뭐 대한민국도 꿈도 못 꾸죠. 죄송하지만 저희 꿈을 꿨습니다. 네네네. 4강 때 꿈을 꿨어요. 그렇죠. 네. 저도 어게인 진짜 1966. 너무 놀랐어요. 네. 근데 그때도 에이 우승은 안 하겠죠. 라는 마인드는 가지고 있었죠. 설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설마. 그렇죠. 네. 근데 그 스페인도 뭐 한 10년 전만 처음 우승했고 지금까지 네덜란드 한 번도 우승 못했죠. 못했고 이런 강대국들도 진짜 한 번도 우승 못했으니까 영국도 상대적으로 큰 나라 아니에요. 뭐 브라질에 비해서 네. 한 번 우승한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포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득되면 안 됩니다. 지금 언뜻 듣다 보면 그래, 그렇지. 하지만 네, 여기에 설득되면 안 됩니다. 근데 보면은 그 사실 영국이 4개 팀으로 있고 스타일이 다른 것도 어떤 전통인데 네. 그쪽은 축구가 아주 오랫동안 국기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승하기 위해서 전통을 버리자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전통은 전통대로 간다.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축구 역사는 예.
우승하기 위해서 버릴 전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예. 그건 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후발 국가들은 그냥 좋은 거 배워서 자기 거 만들어 가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0년 하면은 우리 전통이 되는 건데. 좀 좋아지겠지. 예,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배우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제일 좋은 것을 하게 되고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축구 스타일이 너무 영국적인 게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 쪼개진 것도 그렇지만 하는 스타일, 킥앤러시나 이런 스타일 자체가 그쪽 지형에 맞고 최근에 많이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워낙 이 리그 자체가 빠르니까 이게 정말 고수들이 모이는 월드컵에서 그 방식을 하려면 좀 세밀함이 떨어져 볼터치 같은 게 너무 이제 거칠고 그렇게 되는 게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쪽에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박사님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피터님이랑 박사님 싸움을 한번 붙여보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66년 월드컵은 이제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이었잖아요. 네, 우승했죠. 근데 이제 피터님도 실제로 보실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으니까 아니었죠, 네. 그때 얘기는 그러면 뭐 아버지라거나 다른 어르신들한테 좀 전해 들었었나요? 그 1966라는 해가 네. 아마 영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아, 해일걸요. 네. 네, 66. 그 축구 노래도 매 월드컵 때마다 발매되는데 그 해가 늘 가사로 나오고 66년. 66년처럼 합시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도 45년생이었으니까 그때 한때 축구에 완전 빠졌을 때인데 그 웨스트햄 팬 됐어요. 아, 웨스트햄. 그때 당시 잉글랜드 팀 주장도 버비 모어 웨스트햄 출신, 그 제프 허스트 골 네. 넣었던 거, 3골 넣었던 선수. 그래서 그때 영향 때문에 웨스트햄도 엄청 인기 많아졌고 지금까지 웨스트햄 팬들도 우리가 월드컵 우승했다 이런 식으로 막 풋볼 챈트하고 그 영향은 진짜 오래 전이지만 젊은 애들 다 알아요. 66년. 하고 그 하이라이트 계속 나와요. 근데 월드컵 그 때마다.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네. 옛날에는 요즘은 좀 안 하는데 월드컵 역사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죄송합니다만 이게 그때 영국 팀이 결승전 빼놓고 다 퇴장시키면서 우승. 한 번도 11명하고 싸운 적이 없다. 아, 상대 2002년도 말이 많아요. 지난번에 그 저 카타르 월드컵 때 네. 이탈리아 사람을 만났는데 2002 월드컵 얘기하니까 진짜 딱 반응이 그때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뭐 서로 또 감정이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거니까. 월드컵마다 벌어지는 네. 일이니까 뭐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일하게 근데 결승전에서 졌으면 사실은 그게 컸어요. 결승전에서 졌으면 진짜 비난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렇죠. 그쵸. 거기까지 알아. 갔는데. 니네들 11명하고 싸우니까 네. 지지 않냐 이랬을 텐데 결승에서 이겼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맞습니다. 66년 월드컵은 뭐 지금 피파 온라인 유저분들 중에 66년 월드컵을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못 봤어요. 네. 저 때나 5살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TV 중계 같은 거 안 되던 시절이에요. 나중에 그 녹화된 거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로. 그때는 TV도 TV도 이렇게 없던 때라. 네. 그 66년 월드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렇게 녹화가 아니고 이 극장에서 그럼 사람들 모아서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극장에서 중요한 게임. 그러니까 요즘 뭐지 월드컵 하면 왜 하이라이트 모으는 거 네네, 있잖아요. 있죠. 그게 극장에서 나왔어요. 영화로. 그러니까 저도 그걸로 봤지. 이렇게 TV로 보지는 못했어요. 보통 이거 박사님도 자료 화면 정도로 이제 접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진 그다음에 예전 영상 복원한 것들로 봤었는데 네. 그 66년 월드컵에 유명한 사진 있는 거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요 사진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아 이거 한국인가요? 북한 팀이죠. 저는. 맞아요, 북한. 북한 네. 북한 그때 활약도 되게 크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이것도 참 신기한 거 영국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인정 안 했던 시절인데 월드컵 출전한 네. 거고 그래서 근데 미들스브러 쪽에 네. 있었어요. 그래서 미들스브러 사람들이 북한 약간 애정이 너무 커요. 지금까지. 아 그래요? 그래서 노스 코리아 하면 그때 말이야, 라떼 말이야 북한 선수들이 있었고 너무 그렇구나. 대단했었다. 네, 오. 지금까지 그런 인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우리가 남북한 대립이 굉장히 심할 엄청 때라 심했을 때죠. 저 사다리 전법 나도 사진만 봤지 하이라이트 같은데 나온 적이 없어요. 맞아.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전혀 그거 나중에 그냥 이렇게
역사로 아는 거지. 네.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2002 월드컵 때 다양한 그 카드 섹션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뭐 꿈은 이루어진다도 있었고, 뭐 See You at K리그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게인 1966 요것도 있었거든요. 이태리랑 경기했을 때 맞아요, 맞아요. 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카드 섹션도 등장을 했었다. 그리고 하필 또 그 대한민국 대표팀이 그때 당시에 이 박주영, 그다음에 지동원, 그쵸. 그리고 뭐 이범영 여러분 그 피온 또 아시는 최강의 키퍼 아니겠습니까? 요 선수들이 잉글랜드와 이 웨일스 대표팀의 연합팀을 그 페널티로 그렇죠. 이겼죠. 네. 결국에 영국은 잉글랜드는 진짜 페널티에 너무 약하고 이번에 유로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니까. 네. 하고 2002년 기억. 저도 한국 와서 보고 실제로 포르투갈 경기 가서 보고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큰 대회에 붙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누구 응원할까. 아, 근데 영국에서 하니까. 예, 아무래도. 제가 속초 어떤 호텔에서 보고 있었지만 네네네네. 영국 응원도 하게 됐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영국 선수들도 나라를 실망시켰다 생각도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이번 컨텐츠 이후에 그 피온 인기 있는 선수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구매를 하려고 그랬을 때 빨간불이 뜬다고 그러거든요. 요 선수들 더 많이 뜰 것 같고 그다음에 영국 선수들, 잉글랜드 선수들, 영국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게 영국이라고 하는데 잉글랜드 선수들 아마 더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일 결정적인 질문을 제가 피터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왔었는데 왜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강한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는가를 피터님 입장에서 듣고 싶은데 저는 혼자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잉글랜드 리그가 지금 가장 좋은 리그라고 평가를 받고 팀들도 진짜 좋고 선수들도 좋은데 이상하게 잉글랜드 출신 감독들은 최고의 감독들은 좀 안 나오는 느낌? 알렉스 버거슨도 결국엔 스코틀랜드 사람이었고 그쵸. 그런 생각은 저 혼자 해본 생각이고 네. 피터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도 국가대표의 그 감독도 당연히 그 나라 출신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한국도 해외 감독 쓰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잉글랜드 그러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큰 논란이었어요. 스펜 고런 에릭슨 네.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신문에서 어떻게 잉글랜드 축구의 존주국이 해외 감독을 쓰냐. 그것도 스웨덴 그 바이킹 이렇게 왔는데, 네. 근데 봤을 때 진짜 프리미어리그 우승하는 감독, 잉글랜드 감독은 언제예요? 진짜 프리미어리그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케니 달글리시도 스코틀랜드 출신이었고 그렇죠. 블랙번 로버스 했을 때. 그래서 그거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감독 출신이 영국, 잉글랜드 출신이어야 되는데 네. 그게 부족해서 그렇고 또 리그가 너무 뛰어나니까 해외 선수들 최고 스타들 다 오니까 엄청 많죠. 오히려 잉글랜드 선수, 유소년 선수들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그것도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리그는 강할수록 그 현지인 스타들이 조금 줄어드는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해외 스타들한테 많이 배웠지만 그 영국, 잉글랜드 출신 수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큰 영향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다 장단점이 있어서 뭐 그걸 꼭 나쁘게 어느 게 좋다보다도 그게 그렇게 생긴다는 걸 이해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한때는 야구는 뭐 미국밖에 안 하니까 그럼 많이 안 뭐 했잖아요. 메이저리그 국가대표 나오면 했는데 지금은 미국 메이저리그도 남미 선수, 중남미 되게 선수 너무 많죠. 많아가지고 네. 미국 팀이 국가대표가 안 나온대잖아. 음. 그래서 마이너를 써야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네네네. 그만큼 리그가 수준이 높아지고 국제적이 되면 또 이제 즐거움 대신 영광은 좀 포기해야 되는 이런 선택이 항상 오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면서 잉글랜드도 또 우승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는 좋은 뭐 지도자 육성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질문 하나 더 보면서 뒤에 얘기 조금 더 가볼게요. 세 번째 피파 유저분의 질문입니다. 자, 라이트하게 피파를 즐기는 20대 유저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거나 게임에서 선수를 고를 때 보면 유년잭을 연상시키는 국기가 많던데요. 유년잭을 사용하는 나라 왜 이렇게 많나요? 요거는 역사적인 이야기와 좀 같이 엮여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년잭은 저는 뭐 그 성조기와 함께
가장 또 인테리어에도 많이 쓰이는 그쵸. 예쁘잖아요. 여기저기 다 있어요. 자동차 뚜껑에도 있고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집에 쓰는 의자에 윤현색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 그 자전거 헬멧에도 있는데 네. 한국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 디자인도 예쁘니까 여기저기 있는데 국기까지 진짜 신기하죠. 네, 요거는 아마 피파 온라인 유저분들 중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박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은데 윤현색이 들어가 있는 국기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옛날 영연방 국가들일 그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군사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예를 들면 한국 전쟁 때 호주군, 캐나다군 올 때 호주와 캐나다가 온다가 아니라 영국이 오니까 같이 온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영연방이라는 시스템은 지금도 친선 우호국 수준 이상으로 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깃발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것도 네. 과거의 그런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30개 국가 정도가 이 국기에 윤현색이 들어가 있다라 그러는데 피터님은 네. 잉글랜드. 그렇죠. 딱 저는 잉글랜드고. 런던에 네, 쭉 그렇죠. 살았고요. 홍콩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커먼웰스라는 게 그 영연반 진짜 유지하는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영국이 그 식민지 나라 많았잖아요. 그쵸. 하루 솔직히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영국 식민지 제국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뭉치자, 약간 경제적으로 서로 돕고 네. 이민자도 많이 받고 그래서 영국도 이제 다문화되고 지금까지 국기에 유니언잭 있는 거 기분 안 나쁘잖아요. 뭐 호주, 뉴질랜드, 피지 같은 나라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뭐 생뚱맞게 하와이는 나라 아니지만 그 스테이트 플래그의 주 국기에도 네. 유니언잭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많이 무역 같이 영국이랑 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 고등학생 때는 네. 퀴즈 같은 거 많았잖아요. 그 잔악 퀴즈도 있었고. 네, 예. 정말 짜증나는 게 네. 그 깃발 가끔 맞추기 나오거든. 나오죠. 저거 어려워 저거. 어려워요. 두 가지 비슷비슷해. 어려운 게 있는데 유럽 국가들 네. 그놈의 삼색기 다 뭐 방향만 빨간색, 바꾸고 파란색, 달라지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네. 지금도 헷갈리고. 지금 헷갈리죠. 저거 네. 나오는 그 깃발 퀴즈 정말 짜증났어. 그런 점에서 미국 같은 건 얼마나 찾기 쉬워. 다른 나라는 미국 국기 안 쓰죠. 네. 그러면 그 윤현잭이 들어가 있는 국기를 쓰는 국가들 중에 그 영국 왕을 이 국가 원수로 하는 케이스들도 있는 거죠. 한 15개국인 오. 거 알고 있는데 네. 그 여왕이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리고 또 엘리자베스 찰스, 2세. 예. 네, 대관식 찰스 했었죠. 3세가 했는데 이제 그걸로 다시 생각하자, 다시 검토하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솔직히 엘리자베스 2세가 너무 오랫동안 했잖아요. 70년 동안. 네.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데 하고 돌아가실 때 세상이 너무 바뀌었으니까. 너무 많이 바뀌었죠. 네. 근데 중간에 이렇게 탈퇴하면 엘리자베스 2세도 기분 나쁠 거고 너무 좋은 지도자였고 찰스는 의견이 갈려져 있으니까 아마 많은 국가들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왕은 아니다. 네. 하고 돈 같은 것도 캐나다에 영국 여왕이 있었고 뭐 호주도 그런 거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솔직히 영국 사람 입장에서 조금 기분 안 좋을 수 있지만 당연히 그 나라는 독립한 그럴 수 나라니까 알아서 있죠. 해도 되죠. 네. 일단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점 계속해서 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그렇죠. 네. 이제 아들, 손자, 며느리 가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저 그런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약속을 했대요. 집안에서. 당신 가지고 이제 당신부터는 나가서 자꾸 이제 반개가 되니까 당신 아들부터는 이제 독립해라. 네. 아예 본을 독립시켜라. 그래서 그분이 그 종친의 총무를 맡아갖고 고맙다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일을 했어요. 자기가 싹 다 해주고 이제 나는 안 떠나지만 우리 네. 아들은 떠난다. 대신 내가 이거 싹 다 해주겠다. 그것도 엄청나게 하고 다니시고 뭐 정상 아니겠어? 아름다운 그렇죠. 비결이라는 네. 거죠. 방금 피터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은 아마 여러분 그 뉴스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좀
그 연로한 찰스 3세가 이제 대관을 받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렇죠. 진짜 이제는 그 무거운 왕관이랑 이런 거 들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뉴스에서 보신 그 얘기를 저희가 조금 해보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영국에서 평가는 어땠는지 그리고 또 박사님을 바라보시기에는 어떤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에는 신경 안 쓰게 아 됐어요. 그냥 네. 내가 고민할 일은 아니잖아. 그렇죠. 네. 편하겠네요. 이게 또 박사님 그래 뭐 거기는 또 거기의 문제니까 그러면 본토에서는 어땠나요? 솔직히 많은 젊은 사람들 MZ 세대는 예. 이제 너무 쓸데없는 것이다. 왜 왕이 있어? 뭐 돈도 많이 들어갔다 그러고 왜 이런 대관식에. 옛날 대관식이 지금까지 하고 있냐? 진짜 네. 이거 싫어하냐? 왜냐하면 그 도구들도 뭐 한 800년 된 숟가락도 있고 왕관도 한 600년 된 네. 거. 그 해는 언어도 너무 쓰는 단어들 아닌데 대관식에만 나오고 그래서 젊은 세대는 없애야 된다는 의견이 이제 더 큰 것 같아요. 있어야 되는 예. 것보다. 아직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그래도 있는 거 좋다. 아니면 무관심 있는 사람 솔직히 많아요. 나는 뭐 마음대로 해. 있든 없든 예. 뭐 상관없지만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영국의 약간 특색이잖아요. 그쵸? 그 왕실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주는 거. 유럽 쪽에 왕실 있는 나라 솔직히 되게 많아요. 근데 영국만큼 유명한데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있고 그 사람만 괜찮은 사람이면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솔직히. 엘리자베스 2세는 70년 동안 네. 너무 인정받고 너무 좋은 어. 지도자였잖아요. 나라의 얼굴이었고. 어.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투표해서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좋은 사람이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좋은 사람이면 괜찮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또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이기도 네. 하고. 그럼 이제 찰스 3세가 물려받았는데 아까 의견이 좀 갈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좀 좋지 않게 평가하는 의견도 있나 봐요. 뭐 그 다이애나랑 아, 이혼하고 바람 네. 피고 다이애나도 또 사망했으니까 그쵸. 그때 당시에 많은 영국 사람들이 찰스 반대했어요. 왕도 아니었는데 앞으로 왕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때부터. 아. 그게 한 30년 전 얘기인데 지금까지 그거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어머니랑 그런 얘기 그때도 했고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그냥 까먹었죠. 근데 아직까지 너무 나쁜 짓을 했고 하고 이제 할아버지인데 지금 왕 되는 것도 너무 약간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타이밍을 놓쳤는데 좀 놓쳤어요, 진짜. 그냥 고집 부리고 그냥 한 번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윌리엄은 또 달라요. 자기 아들. 그래서 윌리엄하고 케이트가 다시 될 때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 많을 것 같고 찰스 3세는 너무 의견이 많이 갈리고. 근데 사실 제가 내가 뭐 별 관심 없어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국 왕이 실제로 국가 정책에 지금 별 큰 역할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옛날처럼 왕이 큰 역할을 해서 왕의 성격에 따라서 뭐 전쟁도 하고 뭐 정책도 결정한다면 이제 저희도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그쵸. 아 니네 좀 제발 바꿔라 이게 뭐 좀 말이 되냐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영국은 그 자기 역할이 정치적인 게 아니라 국가의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부할 게 아니라 영국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문제다. 근데 미국 대통령 같은 거 물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사람이 투표하지만 네. 우리가 이해관계가 바로 오니까 영향을 바로 받으니까. 투표권은 없으니까 네. 투표권이 없어도 쟤 하면 안 돼 이런 말 막 하지만 하죠. 이제 영국 왕은 그런 권력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거기다 대고 다른 나라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영국 사람들이 즐겁게 선택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이런 뭔가 시사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덧붙이자면 아마 역시 여러분이 뉴스나 아니 혹은 뭐 교과서에서 보셨을 내용이죠. 브렉시트라는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EU, 유럽연합에서 영국은 탈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탈퇴한 상황에서 또 영국 전체의 연합은 또 뭐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단순히 이 그냥 피파 온라인을 1차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이 영국 선수 케미를 쓰면 게임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제 헛소리를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두 분의 이야기를 역시 좀 따로따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것이고 또 피터님은 영국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테니까 먼저 이 피터님 얘기를 들어보죠. 근데 축구 영향도 있을 수 있죠. 그 EU에 속했을 때 그냥 자유롭게 선수들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그쵸. 있고 워크 퍼밋 문제 같은 맞아요. 거 그게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유지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EU 아니니까 점점 힘들 거예요. 그 네. 유로피언 선수 오는 거, 뭐 아프리카, 아시아 선수 힘든 것처럼 네. 국가대표 아니면 그런 영향도 실제로 있고 하고 EU 탈퇴한 거 진짜 많은 영국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거죠. 거의 50대 50이었지만 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네 나라 중에 EU에 남아 있고 싶은 데가 스코틀랜드 압도적으로 그 스코틀랜드 투표만 봤을 때 근데 끌려 나갔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솔직히 EU 그 브렉시트 투표 전에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가 있었어요. 한 1년 그 전에. 그때도 되게 아슬아슬하게 그래 UK에 남아 있자. 근데 이제 다시 투표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들. 이제 EU 있는 목적 때문에 하고 북아일랜드 남쪽 아일랜드랑 붙어 있어요. 네. 땅 쪽으로. 그게 유일하게 영국 안에 유럽하고 UK가 붙어 있는 땅이잖아요. 네. 바다 없고. 그래서 그 경계선도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이제 같은 EU 아니니까 네. 원래 여권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딴 나라 아예 되니까 그렇죠. 이 무역도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약간 특별한 케이스로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런 거 빠져나간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한 번도 이런 케이스 없으니까 EU에서 탈퇴한 나라 다들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몇 년 사례니까. 걸리고 네. 너무 많은 돈이 빠져나가니까 솔직히 많은 영국 사람들 후회해요. 그 브렉시트 투표 한 사람들도 이렇게 골치 아플 줄 알았으면 안 할 걸. 아. 네.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네, 할 수 없고. 이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많이 갈리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은 좀 냉정하게 말하면 네. EU를 탈퇴한 것은 영국에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탈퇴한 것이고 영연합은 이해관계와 도덕적 명분이라는 두 가지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U에서는 영국 사람들이 저 나라 사람한테 뭐 도덕적 명분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지만 영연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기 영국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과거 식민지 제국주의 체제에 대해서 사실은 20세기에 영국 사람들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뭐 다 악랄한 제국주의자는 아니고 이제 우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핑계든 양심이든 간에 영연합에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고 너희들이 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다라는 명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 식민지 체제보다는 어쨌든 수혜 관계가 많이 생겼죠. 물론 저쪽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그럴 수도 있지만 있겠죠.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연합이 유지되는 것은 그게 명분이든 이해관계도 되고 명분적으로도 이게 옳다라고 보니까 유지하자고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명분은 옳은데 너무너무 영국한테 피해가 돼. 못 살겠어. 네. 이것 때문에. 그러면 또 탈퇴하자고 하겠죠. 해체하자고 하겠죠. 네. 사실은 저쪽 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도움도 받지만 우리가 피해보는 게 더 많다라고 하면은 나가겠자고 하겠죠. 네. 이제 그거는 역시 또 시간과 세상의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단순하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얽혀 있는 문제니까 뭐 이후에 축구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게 있다면 피터님의 이야기와 박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구를 저도 그래도 꽤 오래 보고 좋아한 지 오래됐는데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것이 이렇게 역사적인 부분이나 현재 정치 사회적인 부분이 다 엮여서 나오는 하나의 어떤 복합 문화산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축구에 대한 이해도도 더 깊어지실 거고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깊어진다? 그러면 게임 즐기는 것도 훨씬 재밌거든요. 요렇게 즐기면 훨씬 더 재미나게 또 게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 그 박사님은 저는 이제 축구를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고 오늘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같이 한번 그 경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프리미어도 좋아하시니까. 진짜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러주세요. 예. 저희 그 피터님이랑 같은 팀 좋아하거든요. 네. 같이 한번 이쪽으로 저는 아무 입문하시죠. 팀에나 붙을게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피터님도 또 이런 얘기 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서 하이엔드 콘텐츠를 준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시작할 때 여러분이 역사를 알면 축구가 더 재밌어집니다 그랬는데 네. 내가 축구를 즐길 소스가 또 생기는 아유, 예, 감사합니다. 피터님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뜻깊은 재밌는 시간이었고 저도 다시 축구 게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나이 들어서 게임 안 하는 거 그 관심 분야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죠. 와이프하고 가족만. 근데 축구 워낙 잘 알고 이런 게임도 다시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 너무 감사해요. 이길 거예요. 맞아요. 젊은 친구들 두고 봐요. 근데 그 요즘 진짜 잘하는 막 그 어린 꿈나무들은 네. 정말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치사해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실 잘 못하거든요. 네.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피파 온라인에는 네. 나이대에 따른 그룹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기 축구처럼 있으면 그래. 좋겠네요. 뭐 그래야지. 40대 방, 50대 방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한 만들어주세요. 선수들 펠레, 네. 크로이프는 저쪽 팀에서 뛰어야지. 왜 이 얼굴도 모르는 애들하고 놀아? 그 넥슨 관계자분들이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 지역 동호회, 나이대별 동호회처럼 피파 온라인 안에도 이런 거를 좀 소모임을 아니 만들어주시면 솔직히 나 아까 말하고 네. 싶었는데 아까 아이콘에 펠레 없잖아요. 그 아이콘 펠레 있어요. 있어요? 네, 쓰실 뭐 수 있습니다. 가르시아 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쪽은 20세기 전반기는 절로 올립시다 우리. 예전 소리도 있으니까 박사님을 이번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가 피파 온라인을 완전히 입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축구 읽어드립니다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 때 더 재밌고 깊은 하이엔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